드라마나 영화, 카페나 전시 공간 등 어디선가 한 번은 위아래를 구분하기 어려운 이런 작품들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하얀 배경에 강렬한 색깔, 그리고 오로지 선과 면으로만 이루어진 독특한 화풍을 선보인 화가 몬디리안의 작품인데요. 오늘날 추상회화의 아버지라 불리는 피에트 몬드리안의 작품은 디자인, 패션, 인테리어 등 다양한 분야의 현대문화에 영향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수평과 수직으로만 이루어진 단순 명료한 몬드리안의 작품들. 몬드리안은 어쩌다 이렇게 독특한 화풍을 가지게 되었을까요? 1872년 네덜란드에서 태어난 몬드리안은 드로잉 교사였던 아버지와 화가였던 숙부에게 그림을 배웠는데요. 사실 몬드리안이 처음부터 이런 그림을 그린 건 아니었습니다. 풍경화를 즐겨 그리던 아버지와 숙부를 따라 어린 시절의 몬드리안도 집주위 자연경관이나 정물화를 그리곤 했습니다. 하지만 몬드리안이 화가로서 작업을 시작했던 20세기 초반의 화단에서는 사물을 그대로 그려내는 능력은 크게 주목받지 못했는데요. 사진이 대중화되기 시작하던 당시 사물을 있는 그대로 모사하는 능력은 사진을 능가할 만한 것이 못됐기 때문입니다. 이후 화가들은 사진과는 다른 회화만이 보여줄 수 있는 것을 찾기 시작하죠. 이때 몬드리안은 일상에서 우리가 쉽게 알아볼 수 없는 본질을 작품을 통해 드러내 보이는 것이 바로 화가의 사명이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당시에 그린 몬드리안의 나무 연작에서 그의 생각의 변화를 엿볼 수 있습니다. 비교적 초기에 제작된 붉은 나무는 나무의 형상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지만 나뭇가지들이 살아 움직이듯 꿈틀대고 있고 나무와 나무를 둘러싼 배경의 색은 실제는 색이라기보단 강렬한 대비를 이루는 붉은색과 하늘색으로 나무의 생명력을 나타내는 듯합니다. 바로 다음 해에 제작한 회색 나무에서는 여전히 나무를 그린 것임을 알아볼 수 있을 정도지만 그 형태가 훨씬 간단해졌죠. 몬드리안은 이렇게 형태와 색채를 간략화하는 과정을 통해 사물의 본질에 다가갈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요. 이후 제작한 꽃피는 사과나무를 보면 제목을 봐야만 나무를 그린 것임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어서 나무 연작의 마지막 작품인 나무를 보면 최소한의 색과 선으로만 이루어져 있어서 제목을 확인하고도 나무의 형태를 파악하는 것이 쉽지 않아지죠. 나무가 가진 어떤 리듬만을 뽑아내 거미줄처럼 뒤엉킨 이미지만을 남긴 것인데요. 세상을 보이는 대로 그리지 않고 그 안에 숨겨진 질서를 찾고자 했던 몬드리안은 자신과 비슷한 신념을 가진 예술가들과 함께 The Style, 영어로 The Style이라는 예술 잡지를 출간하게 됩니다. 오늘날 산업 디자인의 개념을 만든 독일의 예술학교 바우하우스는 이런 The Style의 정신을 계승한 곳 중 하나인데요. 기능성과 간결함을 중시하는 바우하우스의 정신에 영향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그 이름도 유명한 스티브 잡스였습니다. 세계 혁신이었던 사과폰의 디자인이 바우하우스의 스타일에 영향을 받았다는 건 너무나 잘 알려진 사실이죠. 스티브 잡스는 바우하우스의 영향을 받고 바우하우스는 몬드리안의 영향을 받았으니 스티브 잡스가 몬드리안의 영향을 받았다고 얘기할 수도 있을 겁니다. 몬드리안은 데 스틸 잡지를 통해 선과 면, 그리고 삼색이라는 근원적인 조형 요소로 세상의 본질을 담을 수 있는 신조형주의를 내놨습니다. 몬드리안 특유의 독특한 화풍이 바로 이때부터 시작됐습니다.